안녕하세요. RBCTV 오늘은 RBCTV 경제전문위원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 19대 대선 후보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훈 소장입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그 며칠 있으면 또 선거 그렇죠. 앞두고 있죠. 네. 우리 또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시게 됐는데요. 네,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한번 쭉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각 후보자별로 특색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순서는 일단 그 대선 후보 기호 번호 네네. 순서대로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호 정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으로. 이 100만 호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0세대짜리도 이제 그 단지가 규모가 상당히 커서 큰 규모의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도대체가 몇 개가 돼야지만 100만 호, 그러니까 1000개 가까이 돼야지만 100만 호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늘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했었던 그 주요 주택 공약이었던 것이 이제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서민적이라기보다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그런 그 주택 정책이었는데 지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서민 정책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을 위한 거다 보니까 약간 고가의 그 월세를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비판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고가의 월세를 만드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스테이 사업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존립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하겠다라는 것을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현실성이 있을지 여부는 뭐 가봐야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좀 대단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주택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보유세 부분이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GDP 대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0.79%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타 국가 같은 경우에는 1%가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1%포인트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된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네. 일단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직접적인 공약으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당론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해서 네. 이 부분의 재원을 가지고 기존의 예산과 편성해서 공공주택에 쓰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딱 인상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단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얘기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기존 대선과는 다른 것이 기존 대선 같은 경우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안정화 기조가 많죠. 개발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요 정도고 나머지 후보들은 개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요. 부동산 안정화와 친서민적인 그런 그 주거 정책을 펴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어떤 확장적 도시 개발이라든가 전면적인 철거 방식을 지향하고 하지 않고 네. 이런 한계점이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슬럼화된 동네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10조 원, 매년 한 10조 원 정도로 공적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매년 100개, 그러면 5년 임기 동안이면 500개 정도를 구도심을 다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한 거죠. 매년 10조 원대가 들어가고 또 공공임대주택도 100만 호라 그러면 매년 20만 호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재원 조달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의지만큼은 서민들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임대료 상한제,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표현하죠.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주택 임대차 갱신 보장 이런 것들은 뭐 이게 확실하게 한다라고 말씀 안 했지만 약간 그쪽으로 기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건부 찬성이나 점진적인 확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시행을 하되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선 전에 표심에 자극을 줄 것 같아서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LTV나 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죠. DSR 같은 것을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그 공약을 내는 건 아닌데요. 일단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상 이번 그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한 거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역시 100만 호 정도의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와 다른 건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100만 호 자체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신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총 100만 호 정도를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한 30만 호 정도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한 70만 호 정도는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구입을 한다거나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한 55만 호 정도를 하고요. 2030 세대 젊은 층이죠. 이 청년층들에 대해서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신설을 10만 원 정도 하겠다. 나머지는 공공 분양을 5만 원 정도 하겠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주거 지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다른 점은 공급이냐 아니면 지원이냐 이런 점인데 사실 공급이 더 서민들한테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성 부분에서는 홍준표 후보 쪽에 조금 더 현실성을 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관리 측면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급하는데 100만 호 이렇게가 아니라 한 12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기존의 공적자금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것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보유세 인상이라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걸 활용해서 그 희망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 희망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주거 안정화 노력을 보인다는 측면은 이제 비슷하다고 보이시면 강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시중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거고요. 또 네. 인구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시장 자정 기능으로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놔두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 네. 필요하게 되면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소극적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대보호법이라든가 그 예를 들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역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후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승민 네. 후보는 공약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일단은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초점을 집중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구들의 소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고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도 1, 2인 가구 비중이 50%가 이미 넘었죠.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1인 가구, 2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주택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 소형 의무 비율을 2014년도 폐지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해서
민영에서도 소형 주택을 공급을 하고 공공에서도 물론 공급을 해서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에서는 이제 1, 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취지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출 이자도 좀 인하해주는 방안도, 네. 우대금리를 해주는 방안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1인 가구, 2인 가구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형 주택을 2개로 분할해서 소형 주택으로 만들겠다. 쉐어하우스나 공유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서민적인 정책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은연중에 이제 그 약간은 기피하고 있는 답변들이 있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유세 인상, 심지어는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사실 어느 후보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전월세 상한제도 확대를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세 임대차 갱신 청구권도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2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의무화하고 거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인지 인정을 해버리면 6년을 임차인이 원하면은 임대인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에 대해서 분양권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후분양제 공정을 한 80% 마치고 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 공약으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약간은 아직은 확정적인 답변을 안 하고 있는 반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그거는 내년에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등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대권 후보들의 네. 5분들의 그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대권 후보들의 이 부동산 공약을 보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가 집권을 하든 좋은 정책이 이 시민들에게 잘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BCTV 부동산 특집 방송 이승우 소장님 모시고 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